안녕하세요. 비행하는 유튜버 코미제입니다. 애 둘 엄마들이 뭐 다 그렇듯이 아침에 눈 뜨면 애들 도시락 싸고 등교 준비하고 아침부터 오늘 저녁은 뭐 해 먹나 고민 시작되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 간식 만들어 먹이랴 예체 활동 시중 들랴 숙제 봐주랴 씻기랴 저녁 먹이랴 뭐 하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일주일이 훌쩍 계절이 훌쩍훌쩍 바뀌고 나이는 들어가고 너무나도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라 유튜브를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는 대체 뭘 올려야 할지 매 영상마다 고민하면서 이렇게 10개월을 버티는 중입니다. 최근엔 캐나다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입사해서 그나마 유튜브 촬영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승무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직업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승무원 취업 준비부터 인터뷰 과정,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보시고 에이 뭐야 별거 없네 이러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유튜버로서 극소수 분들에게 아주 작은 희망이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승무원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했냐고 그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 근데 한국은 뭐 승무원 학원도 있고 뭐 승무원 뭐 그룹 스터디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도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데 나가가지고 같이 막 그룹 스터디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구글에 다 있어요. 구글에 Flight Attendant Interview Question이라고 치면은 예상 문제가 쫙 나오거든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대답 연습을 했고요. 되게 뻔한 질문들이에요. 왜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지,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진상 고객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항공사 두 군데를 인터뷰를 봤는데 두 군데 다 질문은 정말 똑같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쪽 경력이 10년이 있으니까 제 경력을 토대로 대답을 했고요. 솔직히 저도 이런 영어로 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많이 달달 볶았죠. 그래서 남편한테 질문해달라고 하고 거기서 대답을 하고 멋있게 대답을 막 써가지고 그거를 막 외웠어요. 제 남편이 그걸 이렇게 듣더니 너무 외운 것 같다. 이런 상황 너 많이 겪어봤잖아. 그냥 네 얘기를 해라. 정답 같은 답을 말하지 말고 너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라.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승무원들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만약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우선순위를 두겠느냐. 이제 그것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스시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했었잖아요. 음식이 나갔는데 손님이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그 전에 다른 테이블에서 콜라를 시켰거든요. 콜라는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 포크를 떨어뜨린 손님은 포크가 없으니까 음식을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 포크를 요청하신 손님이 비록 나한테 늦게 요청했지만 이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포크를 갖다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진상 고객들, angry customer, 고객을 어떻게 상대하겠느냐. 그런 질문에도 프리랜서 직업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컴플레인 듣는 일이었거든요. 제 경험상 이 클라이언트들은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단지 어딘가에 컴플레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 네 말을 들어주고 있다. 너의 그런 프러스트레이션 너무너무 이해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알려줄게. 이분의 요구가 안 들어줬어도 이분들은 이 사람이 나의 고충을 들어주고 노력해줬구나에 이미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기 같은 거 잘 못해서 이렇게 딱 4장이었어요. 4장. 제일 많이 나오는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 쓴 거 그냥 약간 요점 정리만 해서 요것만 그냥 달달 연습하고 인터뷰를 봤는데 정말 여기에서 질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질문을 받았던 거 What does excellent customer service mean to you?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꼭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드린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 항공사를 기억하고 다음번에 여행을 하게 될 때 맞다 그 항공사 되게 서비스 좋았어. 이것도 받았던 것 같다. Why do you think you will be a good flight attendant? 저는 이거를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I'm mentally and physically prepared for this role. I gained so much experience from my current job, how to deal with the people and how to make them happy. I realized I'm quite good at it and I love solving people's problems. I'm a mother of two, and I have to be a patien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받았던 건데 Tell me about yourself. 근데 너에 대해서 말을 해봐 할 때 사람들이 되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뭐 나는 뭐 몇 살이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공부를 했고 뭐 이렇게. 근데 이 tell me about yourself를 묻는 질문이 너에 대해서 말을 해줘. 네가 왜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유튜브에서 How to answer, tell me about yourself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지난 15년 동안 이 커스터머 서비스 관련직을 일을 하면서 아주 풍부하게 경험과 경력을 쌓았고 이 엑스퍼티를 항공업계에 가서 써먹어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달달달 연습을 하고 벽 보고 연습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벽이랑 연습하는 거랑 진짜 사람을 앞에 두고 연습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랑을 많이 괴롭혔죠. 저희 남편을 두고서 이거 질문해줘. 그러면 이제 제가 대답을 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이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캠블리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웹사이트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승무원 인터뷰할 때 알았으면은 이거를 갖고 공부를 했을 텐데 참 신기한 게 튜터 찾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튜터 찾기에 플라이 어텐던트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현직 플라이 어텐던트들이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웹사이트 보여드릴게요. 여기 튜터를 누르시고 검색창에 Flight Attendant라는 키워드를 치면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튜터들의 리스트가 쫙 뜹니다. 지금 온라인 튜터, 그러니까 지금 바로 튜터 수업이 가능한 튜터가 지금 뜨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모두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 모두를 누르면 이 Flight Attendant라는 키워드를 가진 모든 튜터들이 다 뜨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이 아닌 튜터들도 보시면 사진도 보이고요. 국적,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전현직 승무원분들이 캠블리에서 튜터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튜터 프로필을 클릭하시면요. 간단하게 튜터의 자기소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I am an ESL TEFL. 커리큘럼을 클릭하시면요. 어떤 수업을 튜터랑 원하는지 그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잉글리시부터 워크숍 프랙티싱 잡 인터뷰스 요거를 클릭하시면 프랙티싱 잡 인터뷰스 수업을 또 중점적으로 하시는 튜터를 또 다시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업 레벨, 초보, 중급, 그리고 튜터 액센트도 고를 수가 있고요. 뭐 영국, 북미, 호주 다 있고 그리고 심지어 튜터 성격까지도 내가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스케줄, 내가 원하는 시간, 날짜, 그리고 수업 시간 길이까지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정말 너무 딱 알맞는 That's you? Oh yeah. That's when I was like graduate, like line. I'm in London. I'm 21 years old here. Oh my. That's Oh, our wow. uniform in those days. It was a brown Oh, you look pantsuit. beautiful. I am flying, but I'm in school to study to become a pilot now. So that's something that I'm like working towards. Yeah. I think when you're a flight attendant, there's just something that's so special about that. It's such like a sisterhood or Right. bond that you have Right. with people. It was a job that really just changed my life. I never had really like traveled too much before that. Working in this environment, it's so exciting. Every day looks different. I remember getting phone calls from work and they would say to me, "We're going to send you to Mexico for 2 days and then you're going to go to, Edmonton." Every time you work, you're working with different crew members and Do you remember any like interview questions that you got from when you're interviewing both airlines? Tell me how you would handle a passenger that is scared of flying, breaking a rule on board the aircraft. How would you handle that situation? Ask questions like that, like situational style. How do you do with working with a crew member you don't like? I remember that was a question. How did you answer Yeah. that? A crew member I don't like? Yeah, that was a Uh-huh. hard one. I think I mostly just answered in a way of, I'd be respectful towards.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저처럼 뭐 인터뷰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귀는 트였는데 이게 말이 안 트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엄마들 있잖아요. 그 엄마들 캐나다에서 뭐 5년, 10년간 사셨는데 이 영어를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물론 뭐 그로셔리 가가지고 뭐 how much is this, where is bacon 뭐 이런 거는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니까 되게 답답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엄마들.
자기도 이제 막 애들 픽업하러 가거나 이제 아이들 생일 파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들 학부모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귀는 들리는데 자기도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느리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대화에 못 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왜 나 땐 이런 게 없었나 몰라. 어학연수 오신 분들도 보시면요, 물론 여기 오면은 영어 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캐나다 토론토는 더럽게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 나가기가 싫어. 그리고 나간다고 해도 커피 사러 가고 장 보러 가고 뭐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주문하고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연습하기가 힘들어요. 현지인 친구를 사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되게 어학연수 오신 분들은 보면 어학원에서 같이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영어를 연습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솔직히 다 영어 배우러 온 애들이야. 그래서 서로 대충 말해도 알아들어. 제가 그랬거든요. 다들 짧은 그 단어로 대화해도 다 통해. 그래서 물론 영어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건 좀 줄어들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시간은 또 리미티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캠블리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속을 해서 이 튜터를 골라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 I'm good. How are you? I get you. Yeah. And where are you? I'm actually in Toronto. Okay. Is it warming up yet? No. Toronto? It's getting there. It's definitely getting there. 일단 자격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자격 조건은 뭐 회사 웹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시민권자 아니면 영주권자여야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범죄 경력이 없는 자, 그리고 최소 서비스 경력이 4년에서 3년? 그러니까 4년에서 7년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뭐 서비스 경력 뭐 7년? 그러면 뭐 언제 경력을 쌓나 그러잖아요. 되게 이 나라는 16살 뭐 이렇게만 돼도 맥도날드 아니면 쇼핑몰 그런 데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일하는 것도 다 서비스 경력이에요. 1, 2년만 있어도 사실 지원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력서를 이렇게 매력적이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 거고요. 지원은 각 항공사 웹사이트에 가면 그 커리어 부분에 거기를 클릭해서 가시면 지원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력서에 사진이나 뭐 나이, 종교, 성별 같은 거 안 써요. 그런 거 요구하는 회사는 불법이고요. 근데 굳이 내가 쓴다고 말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넣었어요. 일부러 사진을 넣었는데 제가 사진을 띄우고 요 사진을 넣었습니다. 최대한 인자한 미소를 띄고 있는 이 사진을 넣었는데, 같은 항공사에 2번을 지원을 했는데 첫 번째 지원했을 때는 사진을 안 넣었거든요. 두 번째 지원했을 때 사진을 넣고 지원했을 때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 때문에 연락을 준 건지 안 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이력서를 검토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사진이 있으면 한 번 더 눈이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노리고 사진을 넣었고요. 커버레터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원한 동기, 그리고 내 경력,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꼭 하고 싶은지,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니까, 이게 제목이 커버레터잖아요. 그러니까 레터, 편지 형식으로 읽기 쉽게. 지루하잖아요, 이력서 읽는 거는. 내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 이거를 읽는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거를 쓰고 이제 남편한테 검수를 받았죠. 아무래도 스페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법 같은 부분. 근데 캠블리를 알았으면 튜터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준비를 했겠죠. 캠블리 모든 플랜 최대 50% 할인. 코드명 콜미진. 영상 더보기란에 확인하세요. 그룹 인터뷰할 때 약간 팁이, 내 차례가 와서 대답을 할 때 앞서 질문을 받았던 사람의 그 대답을 약간 인용을 해서 말하는 거 있죠.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제 경우에는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승무원이란 일은 뭐 스케줄 근무기 때문에 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뭐 각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왔을 때 앞에 메리가 말한 것처럼 이 승무원이란 일은 생활 패턴이 완전 달라지는 건데 나는 그 챌린지에 준비가 되어 있고 너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저랑 인터뷰 하시는 분이랑 할 때는 다른 분들을 못 보니까 몰랐는데, 그룹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가관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승무원 인터뷰를 하면 정말 누구보다 더 승무원처럼 하고 가서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이 나라도 어느 정도 인터뷰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단정이 입을 텐데 제 그룹 인터뷰에 8명이 같이 그룹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정장이랑 깔끔하게 폴로 셔츠 입은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여자분은 머리 이렇게 하고 여기 집게핀 있죠? 이렇게 집게핀을 찝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끝나시 있죠? 끝나시 있고 이제 커피 머그 이거 들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아, 이렇게 와도 되는구나. 좀 눈여겨봤죠. 혹시 진짜 이런 분도 정말 뽑히는 건가? 근데 최종 트레이닝 갔을 때 안 보이시더라고요. 남자분이랑 저랑 두 분만 합격이 돼서 그때 이제 트레이닝장에 만나서 나도 기억해요. 너 그때 나랑 같이 그룹 인터뷰 봤던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트레이닝은 약 5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진행이 됐고요. 어쩔 때는 주말에도 나가서 했고요. 정말 빡세긴 빡셌어요. 근데 잘 따라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트레이닝 비행 그 영상 뒤에 트레이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거를 이제 프리뷰로 넣었는데 그거를 다음에 써먹으려고 이제 잘 저장을 해놨는데 그거를 지워버렸네. 그래서 그때 말했던 거를 지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트레이닝 받고 느낀 점은 뭐냐면 외국 승무원들 보면은 한국 승무원들에 비해 좀 불친절하고 별로 그렇게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겠는 게 5주 동안 서비스 교육을 3일인가? 4일밖에 안 받아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그런 이머전시 그런 드릴이 다 끝나고 나서 맨 끝에 너희들을 뽑아서 서비스 마인드를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비스 있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 서비스 경력직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중요한 안전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이 캐나다 항공사는 정말 그냥 현장 노동자 그리고 안전 요원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느낌의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아름답고 예쁘지 않고 젊지 않아도 나이가 좀 있어도 서비스직의 마인드가 좀 있고 그리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에 떨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떨어졌냐? 진짜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어요. 또 어떤 분은 여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예쁘시고 화장도 정말 막 화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조 손톱을 이렇게 길게 붙이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매일 오셨거든요. 그분은 이머전시 드릴 훈련을 하는데 기회를 3번이나 드렸는데도 다 실패를 하셨거든요. 인조 손톱을 이렇게 길게 붙이면 구명조끼를 입자는데 그 구명조끼 버튼 빼고 그리고 이 줄을 당기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거를 못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다음 기회가 됐으면 그거 좀 떼고 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날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명조끼 연습을 할 때 아기 구명조끼를 입히고 빼는 거 그리고 어른 구명조끼를 입히고 빼는 거 데모를 하고 먹고 하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해서 기회를 3번이나 줬는데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꼭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죠. 중간에 중도 포기하신 분들도 5명인가 6명이나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편한 일을 생각해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솔직히 승무원이 하는 일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막 갑자기 막 군대처럼 막 머리 숙여! 막 그런 샤우팅 커맨드가 있거든요. 그 샤우팅 커맨드 배우고 막 탈출 비상구 문 열고 막 이런 거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돼? 응급시에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비행기 안에 화재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배우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돼? 저희 트레이닝 중에 한 날은 하루 종일 비행기 항공사고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항공사고가 인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날씨의 영향도 있었는데 그 날씨를 이제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조종사가 나는 이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인재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막 한 7, 8시간 보고 나니까 막 다들 우리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저희 트레이닝 내용 중에 그루밍에 관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제 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화장을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 트레이너 분들께서도 저기 아시아 쪽 항공사라든가 중공 항공사 승무원들 보면 진짜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 우리가 비록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규정을 맞춰서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캐나다 워낙에 인종도 다양하고 외모는 전혀 합격 여부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모 키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인류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문신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채용이 되고요. 단 문신을 커버하는 건 당신의 의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살색 슬리브 같은 걸 입고 일을 하시고 뭐 그러거든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alive and living? Living is experiencing other cultures, going on a journey, going on an adventure, seeing what the world has to offer. Going on a journey, going on an adventure, seeing what the world has to offer. Living is experiencing other cultures, going on a journey, going on an adventure, seeing what the world has to offer.